청소년기 아이들의 마음속을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일단은 그 컨트롤 타워가 있잖아요. 1편에서도 나왔었는데 첫 장면부터 그걸 막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갑자기 출몰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단계에서 새로운 감정들이 막 평평 튀어나온다는 장면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됐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원 봤을 때는 이제 빙봉이라는 캐릭터가 출연을 했었잖아요. 어렸을 때 겪었던 다양한 감정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린 발달 단계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이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감정만 느끼고 뭔가 즐겁기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 안에도 있겠지만 이제 부모님들 혹은 이제 어른들의 마음에도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이 아이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또 그런 감정도 나한테 필요한 거야. 감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라는 것을 이제 확장해 나간다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관점에서 영화를 봤었는데요. 근데 2에서는 보다 복합적인 감정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일 수 있는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되게 다양한 감정과 경험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 핵심 줄거리는 크게 바뀌지 않지만 훨씬 더 다채롭게 표현이 됐다는 점에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센스 오브 셀프라고 영화에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마음 안에 이제 깊은 호수와 같은 감정 저장소에 구슬들을 이제 친구들이 보내게 되고 그 감정 캐릭터들이 보낸 그 구슬이 물에 뜨면 예쁘게 이렇게 스트링이 자라나요. 그 실이 쭉 연결되어서 그것이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모여서 나라는 감각을 형성하는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과서에도 그 센스 오브 셀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하지 못해. 뭐 이렇게 라일리가 속삭이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소리라든지 뭐 그런 비주얼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는 감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표현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번 주인공이자 핵심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브라니가 가장 기억에 남기는 하죠. 근데 이제 브라니가 되게 나쁘게만 묘사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불안이라는 감정이 새롭게 등장하고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주변 친구들도 모르잖아요. 불안이를 막 말리지도 못하고 불안이한테 막 내쫓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표현된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공감됐던 그 캐릭터는 따분이였습니다. 그 따분이가 정말 한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누워서 엄청 지루하고 엄청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렇게 툭툭 건네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저도 처음에 들으면서 저게 영어인가 하면서 들었는데 프랑스어를 섞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막 비꼬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모습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캐릭터 중에 하나가 따분이었습니다. 일단 영화 거의 처음에 그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마음 안을 이렇게 탐색하면서 친구들이 돌아다니는데 가족섬이 매우 작아집니다. 가족섬이 매우 작아지고 1편에서는 가족섬이 되게 예쁘게 크게 있었는데 가족섬이 작아지고 그 옆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정섬이라고 표현해서 그 프렌십에 대해서 표현하는 섬이 굉장히 커져 있어서 가족섬이 가려져 있어요. 청소년기는 이제 가족의 품을 조금 벗어나서 비슷한 나이에 친구들 안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잘 어울리고 동화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데 그걸 이제 표현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걔네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불안이가 폭주하게 되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게 한다거나
너무 친구들의 반응에만 매달려서 막 좌지우지되고 아이 스스로의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져서 걱정을 하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라일리가 기쁨이가 막 나쁜 기억들은 막 다 버리면서 예쁘게 키웠던 파란색 자아나무도 아니고, 불안이가 키워낸 주황색 자아나무도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그 자아나무가 자라났던 것처럼 아이들이 중간에 이제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아이의 자기 정체감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늘 잊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늘 해주는 말 중에 하나는 모두가 이러한 경험을 한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기분은 물론 남들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나만 겪고 있는 고통감은 아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이 과정을 지나왔고 혹은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겪을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인사이드 아웃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버럭이나 혹은 소심이, 까칠이나 불안이와 같은 친구들이 나빠서 컨트롤 타워에서 내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또한 당연히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늘 아이들에게 잊지 않고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그리고 이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걸 조금 포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것이 포괄되어야 결국은 이제 라일리가 새로운 그 자아나무를 키워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도 나라는 사람이 이런 기분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일은 내가 조금 더 새로운 시선으로 나에 대해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기 친구들, 사춘기가 너무 힘들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맨날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그 청소년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서 같이 마음속에 불안이를 떠올리고 계실 부모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의 가장 핵심 주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불안이라는 테마가.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위해서 이제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인 우리들도 한 번쯤 보았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것은 이제 라일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의 그 감정 구슬, 경험 구슬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쭉 조망을 해보면 그 감정 구슬은 한 가지의 색깔로 결코 정의되지 않고 되게 그 구슬마다 색깔이 되게 다양하죠. 그게 이제 1편의 주제였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이제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9명의 캐릭터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무 거기에만 이제 집중하지 않기만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즐길 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